개인형 이동 장치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 최근 PM 기기들의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점 등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발생 원인과 원리에 대해서는 안전편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사건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에서 보면 전동 킥보드를 충전 중 또는 주행 중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증가한다는 소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변호사님, 전동 킥보드를 충전 중이든 타고 주행 중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전동 킥보드 하자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심심치 않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동 킥보드 보급 대수가 증가하면 동시에 뭐 화재 사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우 수가 좀 그렇죠.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통계가 좀 마련이 돼서 소비자들이 좀 알 권리가 충족이 되는지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사용 중에 뭐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뭐 조사가 전제가 되고 그렇죠. 면밀한 조사가 좀 전제가 돼야죠.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 그리고 수입 공급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뭐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 신체, 생명 또는 다른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제조업자한테 원칙적으로 제조업자한테 이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하면 뭐 제품을 원래 설계된 것하고 다르게 제조가 되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 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대체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좀 더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품이 위험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안 한 거죠, 일부러. 현재 기술적인 상태에서 충분히 대체적인 설계, 좀 안전하게 대체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서 어떤 제품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품 설명서에 뭐 사용상 주의사항을 뭐 누락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데 뭐 기업들이 이런 제조물 책임이 굉장히 민감해서 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상의 결함을 회피하기 위한 이제 제조사들의 이제 노력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거는 그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서 그 제조물 말고 어떤 신체 아니면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법이지 그 제조물 자체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뭐 배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상의 어떤 그런 원리로 이제 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충전 중에 이제 킥보드가 화재가 나서 그 전동 킥보드만 만약에 타버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뭐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민법상 뭐 계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원리로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소비자 제품인 경우 이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해서 아마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보면 그런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충전 중에 사고가 났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화재 피해가 이 킥보드 자체에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게 뭐 어떤 주변에 있던 그 건물 태운다든지
어떤 뭐 다른 시설물을 태운다든지 그리고 그 화재가 크게 번지는 거죠. 그 화재로 인해서 뭐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제조물 그렇죠. 책임법이 적용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제 배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크게 기준이 이제 세 가지라는 말씀이네요, 얘기죠. 그렇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까요? 그 최근 판결이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방에서 킥보드를 이제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가 불에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뉴스에 크게 이슈화 됐던.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법원은 그 제조사에게 책임을 80%로 80%로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2019년 9월에 속초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인데 이걸로 해서 이제 아파트 내부하고 이웃집 건물, 그다음에 이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전동 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에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났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근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배터리 폭발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높지만 발화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발화가 됐는지 그렇죠. 이건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이 경우에 일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제조물이 결함을 증명해야 된다. 피해자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가 뭐 과학적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 제품에 뭐 이런 결함이 있었다 하고 그 결함하고 손해배상하고 인과관계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게 뭐 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진짜 전문지 그쪽 분야 종사자나 그렇죠.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대법원은 그래서 이런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를 했고 뭐 이런 입장이 현재 그 제조물 책임법에도 반영이 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법이 바뀌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런 결함과 인과관계를 이제 추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법의 내용은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그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에 속한 원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제조물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실을 뭐 증명하는 경우에는 뭐 결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좀 사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례에서 아까 그 속초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일단 화재는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외에는 다른 화재 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화재는 어쨌든 충전 중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킥보드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했다. 국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용 설명서에는 뭐 10시간 충전하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사실관계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전동 킥보드가 그 배터리에 뭐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충전할 수 있다는 걸 예측 가능한데 좀 뭐 약간 방치했다 뭐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사실은 이제 발화원이 특정이 안 됐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동 킥보드는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고, 뭐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결국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서 그 책임을 한 뭐 80%로 제한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도 뭐 지금 10시간 이상 충전한 것은 또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한 소비자한테도 한 20% 정도의 책임을 인정을 해서
80%만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 어떤 사실관계는 좀 불명확할 수 있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 논란이 좀 있을 테고 서로 이제 입증하느라고 공방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제조사에서는 언뜻 생각에서는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 입증을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죠? 배터리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입증이 그쪽에서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입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 책임 없어 이렇게 했을 텐데.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경우에는 그 전동 킥보드 배터리 말고 다른 데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그 당시 뭐 전원을 뭐 210볼트인데 뭐 110볼트에 썼다라든지 아니면 뭐 충전하는 그 전원을 제조사가 공급하는 그런 뭐 충전 장치가 그렇죠. 아니라 다른 장치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여러 개 그 그렇죠. 기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과전료 흐르게 해갖고 했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입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종을 그 제조사한테 책임이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그거 말고는 원인이 없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너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정은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변호사님 보통 저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소한 거예요. 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야 이거를 뭐 어디다 뭐 경찰에 의뢰하기도 애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보면 돈을 떠나서 내가 참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죠? 나중에 보면 어쨌든 또 그 피해가 생각보다 또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일반인들이 그 뭐 조치해야 되는 방법이랄까 뭐 이런 상황은 좀 이렇게 조금 미리 뭐 잘 증거를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존을 하고 뭐 카메라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잘 촬영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저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확보가 된 이제 증거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이제 뭐 민간 감정 기관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맡겨서 과연 이제 뭐 사고의 원인이 어떤 건지 뭐 분석이 가능한지 뭐 한번 의뢰를 맡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촬영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즘 뭐 워낙 뭐 핸드폰 카메라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비디오로 사실 잘 찍어놔도 굉장히 좋은 그 증거 채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제조물 하자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해결 방법이 참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입증하는 데가 이게 입증하는 방법이 사실 개인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전동 킥보드나 기계 어떤 전자적인 장비를 포함한 제조물 하자로 이게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사고가 발생한 그 제조물 손상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사고 상황을 뭐 카메라나 뭐 핸드폰으로 잘 찍어서 그 현장을 뭐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해서 뭐 화재 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남기는 그리고 신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발화 원인 또는 화재 원인 또는 뭐 결함 원인 뭐 분석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를 토대로 뭐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어쨌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조물에 관련된 사고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증거 확보해라. 그건 뭐 가급적 비디오로 촬영해라. 그 말씀 하나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또
연계해서 이제 확증을 받는 것도 그렇죠. 화재 좋다. 신고인견 당연히 이제 소방서에 그렇죠. 신고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화재 말고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계적인 뭐 결함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뭐 화재가 되면 이제 거기에 합리적인 절차 뭐 소방 당국이 됐든 아니면 뭐 경찰 당국이 됐든 신고하면서 또 이렇게 절차를 밟는 네.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좀 잘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저 앞에 우리가 이 변호사님께서 뭐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뭐 저 여기 변호사님도 법률적으로 또 이 전문가시고 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 제조물 관련해 갖고 기술적 법률적 어떤 의뢰와 관련해서는 뭐 자세한 사항이 또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물 책임과 관련 법률적 사항들은 앞으로도 좀 다양한 제조물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상품들을 다루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변호사님하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 PM 어떻게 보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 어떤 법률적 지위와 교통사고 배상 요구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